제가 지금 이제 리뷰할 제품은 파버 카스텔에서 이제 카스텔 900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정보가 꽤 많은데 또 잘못된 정보도 많더라고요. 일단 얘는 색이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이게 저 형광등 때문에 색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진한 녹색에 금색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, 얘가. 그 다음에 이게 워낙 또 역사가 오래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거지만 신형이거든요, 이거는. 그런데 이제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1905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모델입니다.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0년 정도가 좀 넘었죠. 근데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왜곡된 것도 있어요. 파버 카스텔 9000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러가지 뭐 기사도 뜨고 브랜드 그 다음에 블로그도 나오고 이러는데 일단 기사부터가 좀 잘못 나온 게 많아요.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반고흐 아시죠? 그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시고 귀도 좀 다치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이제 그 해바라기 같은 거 자화상 같은 거 유명한 그런 작품을 남기신 분인데 고흐가 사랑한 연필이 그 파버 카스텔 9000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, 인터넷에. 근데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. 왜냐면 고흐는 1890년에 사망을 했어요. 1890년에 사망을 했고 이 제품은 1905년에 나왔습니다. 그러면 한 15년 뒤에 나온 제품이라는 거죠, 이게. 그래서 고흐는 이 연필을 절대 써보지 못했고 이제 이렇게 된 얘기겠죠. 지인에게 정말 자기가 이상적인 연필을 발견했다, 찾았다. 그게 바로 파버 카스텔의 연필이었다. 까지는 맞을 거예요.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연필이 지금 우리가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투명 테이프를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는 하나의 당시에 이제 브랜드였던 거죠. 그 대명사 역할을 했던 거죠. 그 파버 카스텔에서 요 파버라는 부분을 그 약간 유럽식으로 읽으면 이게 파베르라고 읽히는데 파베르가 그 당시 때는 연필이라고 하는 펜슬의 대용어 정도였어요. 그게 이게 뭐 물론 우리나라는 이걸 파버 카스텔이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페이버 카스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그 당시에도 정말 좋은 품질이었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9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워 카스텔의 대표 모델이기도 하고요. 이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점이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몇 가지 달고 있어요. 파워 카스텔의 제품들이. 근데 특히 요 9000 제품에서 정말 최초라고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각 연필. 공식적인 육각 연필은 이게 최초예요. 육각 연필의 장점은 뭐냐면 경사가 찐 데서도 어느 정도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반적인 우리가 원형 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져요. 떨어져요. 책상 같은 데가 이제 쉽게 기울어지기가 쉽거든요. 물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한 1, 2분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일단 넘어가고 일반 책상은요 조금이라도 기울어지기 쉬워서 연필이 이렇게 있으면 원형 연필이 있으면 굴러떨어지기 쉽습니다. 그런데 반면에 육각 연필은 버텨요. 어느 정도까지 버팁니다. 이 정도까지 버팁니다. 그 다음부터 떨어집니다. 얘는요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굴러떨어지죠. 굴러떨어지고요. 얘는 좀 버텨요. 제가 장난치는 것 같다고요? 아니에요. 그죠?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이 정도도 버티죠. 그런데 얘는 못 버텨요. 그죠? 이게 또 손이 워낙 또 뭐라고 해야 되지? 불규칙하게 곡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책상 같은 데서 아마 해보시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집이 그 응답하라 1988인가?
거기서 보면 이제 집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뭐 쇠구스 같은 걸로 뭐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, 그때 만약에 요런 거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굴러갔는데 요거는 안 굴러가겠죠. 어느 정도 버텨요 이게. 그래서 이제 최초의 육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심경도 표시도 거의 파버카스텔에서 최초로 심경도 표시를 했죠.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B인데요. 이게 다른 회사들이,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 파버카스텔에서 요 심경도 표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파버카스텔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다른 연필들이 파버카스텔보다 진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 다른 리뷰들을 보면요, 파버카스텔 연필이 다른 것보다 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다른 연필들이 이것보다 진한 거지 파버카스텔이 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파버카스텔이 기준이라는 거예요, 제 말은. 물론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날 수가 있는데, 일단 파워카스텔의 지금 이번 리뷰에 한해서만이라도 파워카스텔에서 요 심경도 표시를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9000 모델이 아마 연필에다가 모델명이 박히거나 브랜드가 박힌 거는 또 최초일 겁니다, 거의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아주 빠삭하게 공부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부정확할 수는 있는데, 그 브랜드라든지 로고를 박아 넣는 거는 거의 이게 또 최초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연필이 이것보다 좀 진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른 연필보다 연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촉이 심이 잘 안 닳습니다. 지금 제가 이걸로 B심으로 그 수능 역사상 최악의 난이도를 자랑한 그 2017학년도 수능 30번 문제를 지금 한번 해설을 해줬었는데, 학생한테 연필심이 거의 안 달았어요. 그죠?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인데요, 거의 안 달았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, 연필이. 그리고 연필이 굉장히 가볍고요, 좋은 나무를 써서 이게 촉감이 좋습니다, 이 부분이. 그리고 이 연필이 또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면, 여기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. 워터 베이스드 바니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친수성을 가진 요 페인팅이라는 건데요, 물이랑 친하다 이런 얘기인데요, 이게 무슨 얘기냐면, 자, 물티슈입니다. 이거를 위해서 물티슈를 지금 3장이나 썼어요. 리뷰를 지금 5번째, 6번째 찍고 있습니다. 계속 찍다가 끊겨버려서. 지금 깨끗합니다. 여기 이 부분은 깨끗한데, 이제 닦아요. 닦으면 다른 연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실험을 해봤는데 안 묻어나더라고요, 이게. 근데 요 카스텔 90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깔 페인트가 묻어납니다. 보이시죠? 이 묻어나면 이게 사실은 건강에도 그렇고 자연에도 좋은 거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,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, 일단.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점으로, 유일한 단점으로 인식되는 게 뭐냐면, 약간 습한 날이거나 손에 땀이 많이 차시는 분들 있죠, 더운 날. 그런 날 이제 이 제품을 쓴다라고 하면 지금 펜에 손이 닿는 부분들 있죠,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저 녹색이 묻을 겁니다. 손이 좀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케이스 뒷면에 보면 손을 씻어, 다 쓰고 나서 손을 씻어라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물론 친수성이기 때문에 요 손에 묻더라도 생각보단 잘 지워질 건데, 그래도 또 이게 잘 안 지워질 수도 있거든요. 또 손을 씻기가 또 바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생각해보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. 물론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SV 공법이 이용됐기 때문에 심이 잘 부러지지 않고요.
SV04 같은 경우에는 제가 bonanza를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, 요 나무와 흑연 사이에 접착제를 추가해서 써서 이게 떨어졌을 때 부러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겁니다. 뭐 그것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게 워낙 가벼워서 또 쓸 때 손에 무리가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심이 상당히 기분 좋게 사각거립니다. 이게 연해서 사각거리기보다는 그냥 심 자체 재질이 좀 좋은 재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B였는데 필기용으로는 뭐 HB, B, EB까지도 괜찮은 것 같고, 이게 다른 연필 이것보다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4B까지도 아마 필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제가 핫트렉스에서 그 뭐냐 10피를 해보니까 6B가 있길래 10피를 해보니까 6B는 또 이제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. 그 아이펜슬 여자들이 화장할 때 아이펜슬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눈썹 칠하는 건가? 아무튼 그런 것처럼 굉장히 눅진하게 그냥 녹아든다는 느낌으로, 그 초콜릿 약간 상온에 있을 때 그런 느낌으로 발려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거는 쓴다라는 느낌보다는. 그래서 좀 약간 신경도에 따라서 변화가 좀 확 엄청 심하게 다가오는 연필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정말 그냥 연필계 교과서 같은 연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보난자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연필인데, 파버카스텔에서도 이게 한 200원에서 300원대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핫트렉스 기준으로는 1100원 정도 하고 있고, 인터넷에서 싸게 사면 한 900원 정도 때 볼 수 있는 연필인데, 일반적인 연필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긴 해요. 적어도 3배, 4배 정도 하는 가격이니까. 그런데 딱 이게 어느 정도까지인 것 같냐면, 뭐 초등학생, 중학생한테는 조금 부담되는 금액일 수가 있는데 1100원이 일반적인 성인이 쓰기에는 그래도 좀 심리적 저지선까지라고 할까?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돈을 쓸 수 있어, 연필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핫트렉스에서 이거랑 비슷한 가격대가 뭐가 있었냐면 모노그래프가 있었고, 루모그래프가 있었고, 그 다음에 톰보사에서 나오는 모노제이가 있었는데, 루모그래프는 아마 가격이 같은 걸로 기억을 해서 다음번에는 루모그래프도 사볼까라고 했거든요. 1100원대인가? 그런데 모노제이 같은 경우는 1400원인가 하기 때문에, 연필치고는 이건 좀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사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는 이게 이제 적당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,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좋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,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연필입니다. 물론 노리스도 좋죠. 노리스도 좋은데 노리스보다 조금 더 가볍고, 그냥 외관 자체가 조금 더 고급지기 때문에 돈에 뭐 어느 정도 무리가 없다면 노리스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노리스의 마모도도 생각보다 좋은 편이긴 한데, 그러니까 강한 편이긴 한데 얘가 조금 더 강해요. 아까 전에 너무 말씀드렸죠, 그죠? 이게 수능 30번, 그 2010년 수능 30번을 풀었는데도 이 정도밖에 마모가 안 되는 정도니까 굉장히 마모도도 우수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하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화면이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. 지금 이게 셀프 카메라 모드인데 얼굴은 안 나왔지만 후방으로 돌리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후방으로는 지금 이게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짤막하게 요거 B랑 HB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진하기로 나오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